네,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 않았던 이유는 힘들어서였고요. 주가가 워낙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조용히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네, 지금 이 소리가 잡음이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녹화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어쨌거나 오늘 LNF 실적, 3분기 실적 떴고 또 실적 발표회가 있었죠. 매출 1.2조, 영업이익 148억, 당기순이익이 565억입니다.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저한사채 발행에 따른 파생상품, 금융손익이 이익이 아마 잡혀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좀 잘 뜬 것 같고요. 잘 뜬 것처럼 보이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에 사람들이 좀 초점을 많이 뒀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전분기 대비해서 393%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2분기 때 30억이 워낙 좀 쇼크였죠. 그래서 사실 이 148억이 상대적으로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더 좋아져야겠죠. 사실 이 영업이익률은 이제 2%가 좀 안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5%, 6%, 7%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LNF가 분발했으면 하고, 아직은 원료 가격 하락에 따른 역내긴 효과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 3분기, 4분기까지도 뭐 큰 영업이익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그 후에 다른 또 좋은 내용도 있으니까 이 단기 실적에만 꼭 매몰돼서 주식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주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매출의 성장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너무 큰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컨센 대비인데요. 컨센 대비해서 매출 마이너스 6%이 정도 수준이라면 크게 나쁘지 않다, 선방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8% 정도 꺾였는데, 뭐 이제 회사 측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전방 수요 둔화 그리고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7% 하락했다. 그럼 마이너스 1%는 뭐 환율이나 또 뭐 ASP 뭐 판가 하락이겠죠. 그런 이유들이 마이너스 1%에 포함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실적 리뷰는 이 정도고요. 이거 참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간단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뉴스, 증권사 레포트, 회사 홈페이지, 회사 IR 문의 등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정리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LNF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좀 그 히스토리를 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일단 리튬 사업, 뭐 전구체 사업, 그리고 리사이클링, 음극재 사업, LFP, 현대차향 수주 진행 상황, 유럽향 수주, 코스피 이전, IR 강화, 뭐 그리고 최소한 대표님, 뭐 법무팀 신설, 테슬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노리튬, 중국 회사죠.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만한 소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하동군과 투자 협약 해서 좋은 내용이 있죠. 사실 리튬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탄산 리튬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사업, 네, 톨링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2026년도 2분기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게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LMF가 가능한 건가? 저는 좀 처음에 들었을 때, 7월 달에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를 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IR 뉴스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 나왔죠. 공장 입지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9월 IR 뉴스에서는 뭐 MOU, 그리고 뭐 2028년까지 6천억 규모 투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10월 IR 뉴스에서는 투자 협약을 완료했다. 하동군과, 그리고 투자 조건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라는 내용까지 꽤 많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언제요? 2025년 양산 목표죠.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고,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2분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기대가 되고요. 리튬 사업. 그래서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LMF의 수직 계열화 부분 아래쪽으로도 계속 설명이 될 테지만 꽤 열심히 진행 중이다. 2026년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전구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워낙 다들 유명한 이슈죠. LS, LNF 배터리 솔루션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이제 2025년에서 2026년 전구체 양산 목표로 해서 시작이 됐죠. 이야기가. 그래서 새만금 전구체 공장을 통해서 전구체의 안정적인 조달, IR에 대응하기 위해서, 탈중국화를 위해서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됐고, 이 당시에 비율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어요. LS가 55%, LNS가 45%. 그래서 왜 LNF가 45%야? 이렇게 처음에도 좀 논란이 있었지만은 사실 수긍이 가죠. 네. LS의 정제련 사업 역량을 인정하고, 저는 좀 인정을 하고 있고, LS가 지분 더 갖는 것이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네, 불만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의 그 이제 구조를 보면은, 비즈니스 구조를 모델을 보자면, LS, M&M, 토리컴, 여기에 이제 황산 니켈을 만들고, 여기서 이게 LS, LNF 배터리 솔루션 전구체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 전구체가 LNF 양극재로 투입이 되겠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낄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8월 31일 날 공장 설계 작업 예정이다. 까지 얘기 나왔고, 좀 이제 뭐 그러려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오늘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오늘 실적 설명회에서 저는 2026년도 뭐 2분기 뭐 이때쯤이나 되겠지 생각을 좀 내심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2029년 전구체 12만 톤 생산 목표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년 앞당겼어요. 2029년 12만 톤 생산 목표에서 2028년까지 최소 12만 톤이라고 계획이 앞당겨졌습니다. 전구체가. 이 부분 저는 좀 LF가 좀 서두르네, 좀 열심히 서두르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양산 준비 완료 시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2025년 3분기를 예상한다고 하고, 제품 공급 시점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그래서 생각보다 좀 LMF가 내재화를 앞당기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꽤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해석을 했고, 다음 리사이클링 부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MOU 맺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적어놨죠, 예전에. 아직까지 별 기대감 없는 상황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또 혹시 모르죠. 어떻게 사업이 또 확장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부분이고, 레드우드 부분도 사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분이고, 오늘 또 실적 발표회에서 좀 내심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구체적으로 뭐 나온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레드우드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는. 다만 이제 LNF, 레드우드, 그리고 타 회사, A 회사와 3자 간의 논의 중에 있다. 이 부분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직접 들은 얘기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링, 세 번째, 공정상 발생하는 수세폐수 및 폐파우더 재활용, JHC, JH 화학의 얘기인데요. 이 부분, 뭐 2026년도 2분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뭐 제가 생각하기엔 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얘기가 나왔죠. JHC 리사이클링 강화 차원에서 IPO 검토 중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LMF에게 뭐 LMF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뭐
JH화학 상장을 통해서 LNF로 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JH화학이 상장한다고 해서 LNF로 뭐 큰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JH화학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겠냐.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음극재 사업인데요. 사실 이 네 번째 음극재 사업과 다섯 번째, LFP 사업을 전 좀 요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음극재 사업 같은 경우에 미쓰비시 케미컬과 이제 MOU를 맺은 상태인 거는 대부분 아실 테고요. 단순히 천연흑연 음극재 사업 진출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조흑연의 성능을 가진 천연흑연이라는 점을 꼭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인조흑연이 더 뭐 좋다라고 이제 뭐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는 3000도의 뭐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전력 소모가 크고, 뭐 중국이라든가 뭐 내몽골 이런 데서 이제 싸게 만들어야 좀 뭐 생산 단가가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조흑연의 성능을 가진 천연흑연 같은 경우에는 1500도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중국 외에서도 생산 단가가 맞아서 이렇게 연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천연흑연, 인조흑연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또 이 설명들을 듣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나 보다 라고 좀 배우기도 했고요. 특히 아직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옮겨 적어놨습니다. 분체 기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분체 기술. 근데 사실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분체 기술이 중요한데 LNF는 분체와 운용 기술이 있고 또 전지에 들어갔을 때 특성 발현도 중요한데, 양극재 업체가 이러한 데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2026년도 2분기까지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8월 IR 뉴스거든요. 이게 2026년도 2분기까지 하겠다. 음극재 사업을. 그런데 오늘 중국 수출 제한 등의 문제로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한 말이 조금 더 의미심장합니다. 시장 진입을 위해서 시점은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아까 앞에 전구체 같은 경우도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긴 부분이 있거든요. 공급 시점이라든가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고, 또 12만 톤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앞당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LNF가 좀 사업들을 서두르고 있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LFP도 마찬가지죠. 이제 2025년 양산을 목표로 가고 있고, 제가 사실 이거 처음에 LFP 얘기 나왔을 때는 뭔 놈의 LFP야. NCM이나 잘하지. 그런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게 아니죠. LFP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좀 주장들이 꽤 강해지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시타다. 그래서 이 시기에 LFP로 사업을 뻗은 것은 LF의 괜찮은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 좀 이렇게 요새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물론 불만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향후 수주를 매우 기대하고 있고요.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주. 대략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현대차양 수주 진행 상황. 아직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그리고 여기 앞에 LNF, SK온, 현대차. 현대차의 뭐 이제 밴더로 지정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수주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고, 뭐 현대차의 뭐 미국 공장, 뭐 준공 속도에 따라서, 또 그 계획에 따라서 LNF의 수주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LG 엔솔과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LNF 주요 고객사죠.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수주 소식이 뭐 조만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어서 나오기를 네, 기대하고 있고요. 유럽향 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스볼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터키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9월 14일 날. 그래서 LG 엔솔, 포드, 코치 이 조인트 벤처로 LG 엔솔께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터키 산업부 장관이 왔었고 LG 엔솔 들과 이제 실무진 아니 뭐 임원들이었겠죠. 뭐 회의를 가졌고 미팅을 가졌고 LNF와도 이 터키 산업부 장관과 같이 미팅을 가졌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LNF, LG 엔솔 이렇게 터키향으로 가겠구나 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입고 있던 노스볼트 향 수주가 다시 또 갑툭튀 나왔어요. 다들 뭐 보셨겠지만 20조 수주. 그래서 2025년부터 5년간 아주 큰 수주입니다. NCMA, 니켈 망간계, 미드니켈,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 등 포함해서 이게 되면은 폭스바겐, BMW까지도 납품이 되겠죠. 그래서 10월 23일 날 나온 기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노스볼트란 말은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실적 발표에서 누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노스볼트 여쭤보니까 자기네들은 얘기할 수 없고 LNF는 얘기할 수가 없고 아마 이 기사는 노스볼트 향해서 뭐 내보낸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LNF가 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참고로 이 고전압 미드니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생산 라인을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이제 주주총회 때 올해 4월이었죠? 4월 주주총회 때 5월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 LNF가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여줬던 장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스탠다드 레인지, 하이 볼티지, 다결정, 단결정 해서 이렇게 2025년 SOP, 2026년 SOP로 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초에 사업 계획을 발표했던 것과 지금 이 방향이 일치하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 이거 노스볼트 거. 그쵸? 롱레인지, 하이니켈, 레스 코발트. 그래서 이건 어디 거? 네. 아시겠, 뭐 이제 뭐 LG 엔솔, 테슬라 향이겠죠? 네. 이거. 롱레인지. 스탠다드 레인지도 있다. LFP 진행되고 있죠. 2025년 SOP로 그대로 이 SOP란 말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 당시에 최소한 대표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 SOP란 말은 함부로 쓰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망간리치도 있고요. 또 나트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네, 2027년 SOP로 되어 있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SSB 전고체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크게 지연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이다 라는 점까지도 같이 좀 첨부해서 첨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같은 경우에 10월 25일 날 당연히 이걸 반대하실 분들은 안 계셨겠죠, 가셔서. 네, 그래서 잘 됐고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말 2024년 1월 말 2월 초 예상한다고 하고 사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또 우리가 원했던 지점이죠.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도. 그래서 잘 좀 긍정적으로 또 바라봤고요. IR 강화와 관련해서도 이제 류승원 이번에 오늘 워낙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워낙 발표를 잘하셨다고. 그래서 다들 만족해하는 IR이었다. 류승원 부사장님, CFO. 그래서 이분을 영입한 건 정말 괜찮은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LF 최용진 전무님께서 또 유튜브에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좀 고개를 한 20번, 100번 정도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맞지 하면서 계속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와주세요, 제발. 또 나와주십시오. 좋은 채널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최수환 대표님이 개인으로서 책임 경영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약속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굉장한 그 LF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 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저점이다. 오죽하면은 또 대표님이 이렇게 나서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법무팀 신설된 점, 그래서 앞으로 LF에 대해서 함부로 뭐 얘기를 한다라거나 또 뭐 억가 네, 그리고 뭐 있죠,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 긴장하시기 바라고요. 테슬라향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M사 직남용과 전지사 구분해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LG 엔솔이겠고요. 또 파나소닉이겠고요. 파나소닉, LG 엔솔. 그리고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테슬라향이고요. 직남용이니까. 그리고 이게 뭐 LG 엔솔, 파나소닉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이건 테슬라가 4680 수율을 얼만큼 빨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아까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레스 코발트, 그리고 니켈을 올리고 하이니켈 레스 코발트, 이렇게 가는 것이겠죠. 4680 단결정과 다결정이 있네요. 이것도 그쵸? 참고하시고요. 단결정, 다결정 둘 다 있다라는 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잠깐 설명이 됐지만, 이거는 주주총회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2025년 이후 자동차 OEM 신규 30%, 이 30%가 다 테슬라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LG 엔솔 50%, SK온, 노스볼트는 어디에 끼는 거지? 그리고 터키건, 이렇게 좀 어떻게 낄까? 아마 이거는 변동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노스볼트는 OEM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플러스 노스볼트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쵸? 뭐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전망치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번 실적 어쩔 수 없어요. 뭐 4분기까지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정도 생각하는 거면은 뭐 돈 많은 증권사, 기관, 외국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게 얼만큼 선반영됐을지는 알 수 없겠지만 꽤 많이 선반영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조금 더 중점을 둬도 괜찮은 소식들이 많죠. 그래서 힘내자 LNF, 좀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그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특히 생각 많이 났던 분이 추공님 생각 많이 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소액주주 모임 카페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공유해 주시는 내용들 감사히 보고 있고요. LNF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힘든 장이었고, 사실 또 내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 두려움에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제발 제 영상 제 영상 올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없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올려봅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고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